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일제히 1.8% 안팎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 더 부드러워진 연준 때문이었을까요? 간밤 시장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캠페인이 더 이상 이제 다 마무리됐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파월 의장이 그렇게 말한 뉘앙스는 아니었거든요. 파월 의장이 매파적이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금리 인상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CME 페드워치에 보면은 하루 사이에 뭐 급등을 해가지고 85%까지 지금 예상을 하면서 금리 동결될 거다. 12월 달에도 동결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면서 시장에서 갑자기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기업 실적들, 이제 성장주로 꼽히는 기업들이 그동안 너무 안 좋게 있다가 갑자기 실적이 뭐 흑자 전환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안정되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도 하락을 하면서 이제 쭉쭉 떨어지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싹 바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경제 지표 관련해서 해고자 수도 지금 예상했던 거에 절반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 해고자 수가 많이 늘어날 거다 예상해가지고 좀 안 좋았었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열어보니까 절반밖에는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도 많이 안 늘고 지난주 유지하는 그런 수준에서 진행이 되면서 노동시장이 또 안정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더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문 오더 같은 경우에도 지금 2.8%나 증가를 했어요. 2021년 1월 이후 가장 높게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좋게 또 증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신규 주문,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6개월 동안의 어떤 경기가 어떨 것이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내년 1분기에 침체 올 것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요 부분도 이제 하룻밤 사이에 좀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그래도 탄탄하구나, 잘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운송 장비 쪽에서 또 많이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이 장방하고의 실적 발표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테슬라 주주들은 안 좋은 소식 나와도 그날은 일단 가만히 있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폭락하는 모습 보였고 애플 주주들은 좋은 얘기 나와도 일단 그날은 주식을 비중을 좀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보면은 예상보다 이제 실적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종목들의 그 주가 흐름도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런 어떤 성향을 좀 알고 계시면 더 재밌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 지급이 한 18만 건 좀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연준이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배경이 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기대치를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은 오늘 상승이 좀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염두를 두시면서 경제 지표를 보셔야 되고 내일 이제 ISM의 서비스 PMI도 나오는데 뭐 전월 정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버커셔스의 실적 발표 있고요. 다음 주는 우버, 쿠팡, 디즈니 이런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간밤에 정말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메가3 준비하면서도 이 기업들 실적 다 못 다루는데 어떡하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들 이야기도 가져오셨더라고요. 로쿠부터 볼까요? 네, 맞습니다. 로쿠 보면은 이제 스트리밍 회사죠. 이 스트리밍 회사가 지금 이제 실적을 굉장히 또 좋게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광고 시장 쪽에서 꽤 괜찮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스트리밍 회사들의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요금 인상하는 부분이 잘 먹히느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넷플릭스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거고, 디즈니는 이제 자리를 못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광고 시장에서 과연 얼마나 돈이 될 것이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로쿠 같은 경우에는 광고 시장 쪽에서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그동안 운영 비용 낮추려고 사람들도 많이 해고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행히 어떤 그 노력이 잘 통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로 알고 있는데 지난밤에 어펌이나 뭐 C3나 이런 회사들이 10% 이상 20% 가까이 막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회사는 60개월 장기 할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아마존에서 이걸 채택을 했어요. 아마존에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애플페이도 이제
할부로 이렇게 제품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 어퍼메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이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연말에 어떤 소비 랠리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관련 테마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엮여 있는데 실적이 흑자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란티어가 사실 너무나 이렇게 정부 주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이 않냐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면서 전반적으로 뭐 CEO는 S&P 500에 편입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샤프파이가 나왔는데 이 소비 관련 회사들 굉장히 엇갈림이 큽니다. 그래서 소비 관련주들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샤프파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잉여 현금 흐름을 굉장히 잘 맞췄다. 현금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영업 손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1억 달러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또 굉장히 또 좋게 평가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밤에는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성장형 기술주들 이런 것들이 한 번씩 크게 되돌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사실 조금 불안감은 있어요. 좀 올라오긴 했는데 중국 쪽이 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한 6,800개 매장이 있는데 지금 매출이 5%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그래서 성장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번 주 장 시작할 때 그랬을 겁니다. 바닥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나가려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이제 저가 매수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들을 가지고 뭐가 대단히 잘 될 거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상승을 시장이 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 어떤 본인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조정하면서 현금을 조금 더 늘려놓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지금의 상승을 이용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의 픽도 확인해 볼게요. 미국의 대형 소매 기업이죠. 벌링턴 스토어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소매 관련해서 지금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데 왜냐면은 최근 2, 3주간의 그 갭이라든가 아니면 룰루레몬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메이시스 백화점이라든가 이 회사들이 정말 야금야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꽤 높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승 흐름을 타면서 연말 소비 랠리까지 이렇게 산타 랠리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너무 사고 싶은데 벌링턴이라는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추천드렸는 게 280불 아래에서 270불 사이에서 매수하면 좋다 그랬는데 지금 290불대로 다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미 그거는 쫓아가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기대 수익이 조금 이렇게 낮춰지기 때문에. 근데 벌링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린 회사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연말 소비주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소비 트렌드, 미국인들이 소비의 가격을 조금 낮추는, 쉽게 말해서 이제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그 선물할 때 그동안은 25달러짜리 했으면은 지금은 20달러짜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링턴의 어떤 그 회사 제품들에 대해서 60% 이상 이렇게 할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무구조나 이런 것도 봤을 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 올라갈 것이다. 지금 11월 28일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예상 EPS가 1달러 3센트에서 이제 전년 동기에 43센트에서 크게 늘어나는 그런 호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 의견을 꾸준히 유지하게 되게끔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평균 목표가 자체가 지금 200달러를 넘긴 상황입니다. 지금 가격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보면은 제가 이제 120달러 아래에서 이제 분할 매수 다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20달러 아래에 갔다가 이제 이번에 오늘 이제 올라오면서 주가를 갖다가 125달러까지 이렇게 올려놓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비중 확대하셔도 충분하고 신규 매수자들은 125달러 아래쪽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역시 50주 이평선이 있는 178달러까지, 굉장히 178달러도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손절매에는 매수가의 7%나 아니면 아래쪽에 114달러 정도 잡아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벌링턴 스토어였는데요. 125달러 아래에서 분할 매수하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78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